안녕하세요. 방구석 한량입니다. 오늘도 바쁜 여러분들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기업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제일 관심 있고 필요할 만한 자료 위주로 초봉이나 평균 연봉, 복지사항, 채용 인원 등에 대해서 회사에서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잡소리는 최대한 빼고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서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기관은 댓글로 제일 먼저 요청이 들어왔던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다들 잘 알고 있는 곳이죠. 항상 설렘이 가득하고 여행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공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 너무 길어서 이 뒤부턴 줄여가지고 인국공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자료화면부터 보시죠. 설립일은 1999년 2월 1일이고 대한민국 법률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은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관리 운영해서 세계적인 공항으로 육성하는 건데 현재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공항인 만큼 정말 잘 운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기관은 국토교통부라서 보통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LH공사도 국토부 산하였죠. 본사는 당연히 인천에 위치해 있고 지사가 없다 보니까 공기업 최대의 단점인 순환 근무가 없어서 취업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구공의 직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표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임원수부터 정규직, 계약직 인원을 구분해 놓은 거고 이를 합친 전체 직원 수는 하단의 임직원 총계 A+B를 보면 연도별 총 인원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인원은 1,000명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여파인지 정원이 매년 10% 정도씩 확확 늘어나고 있네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텐데 너무 급한 정책으로 회사 운영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조금 걱정됩니다. 참고로 여성 직원 수도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는 300명 정도인데 전체의 약 20%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채용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표 맨 위에 있는 숫자가 총 채용 인원인데요. 매년 100명 전후의 인원을 채용해 오고 있군요. 개인적으로는 회사 인원 규모에 비해 채용 인원이 좀 많은 느낌이 드네요. 여성의 채용 인원은 그중 20-30%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대 출신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적은 비율은 아니긴 하지만 경쟁률도 높고 지역도 인천인 만큼 타 공공기관에 비해서 조금 적어 보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정보, 돈이죠. 네, 신입사원 초봉입니다. 자료 보시면 매년 100만원 정도씩 꾸준히 초봉이 상승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8년도는 4,4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네요. 이는 아래 써있듯 대졸 사무직 군 미필자 기준이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온 남성은 1에서 2여봉 정도가 추가돼서 좀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역시나 공기업 연봉 최상위권에 위치한 만큼 성과급이 없는 초봉부터 4천만원 중반이라니 후덜덜하긴 하네요. 다음으로 평균 연봉입니다. 초봉도 중요하지만 평균 연봉은 입사 후에 임금의 상승률을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또 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총 급여를 기본급부터 수당 및 성과급으로 분류를 한 거고 우리가 볼 거는 총 합계인 1인당 평균 보소액을 보면 됩니다. 대략 9천만원 가까이 되는 연봉을 보이고 있네요. 그럼 이 연봉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느냐도 중요하겠죠? 그건 밑에 쪽에 평균 근속 연수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과 신규 채용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변화하고는 있지만 평균 근속 연수는 대략 12년 정도네요. 그러므로 입사 후에 12년 차 정도 되었을 때 연봉이겠구나 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연봉이 진짜 세구나 싶어가지고 추가로 좀 더 알아본 결과 성과급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12년 차면은 8천만 원을 확실히 넣는다고 합니다. 주의할 것은 저 금액은 전 직원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부서 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이, 일근이냐, 교대 근무냐, 기타 등등에 따른 수당 차이로 인해 개인차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지 쪽은 공시된 부분과 달리 사내 기금 운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약간 다른 경우도 있는 듯 하지만 큰 틀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밖에 복지사항도 있긴 한데 주로 관심 가질 만한 부분 위주로 다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대기업보다는 복지가 안 좋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보육비 쪽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공시되어 있는 거 보니 보육시설 운영비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은 보통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지사가 많거나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과 연합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학자금은 자녀가 대학에 갈 경우 등록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인데 금액 한도나 B학점 이상의 성적 규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자금 지원입니다. 근데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지원 제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대신에 사택이나 기숙사 같은 거는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보시다시피 매년 건강검진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인구공은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주고 단체보험에 가입해주는 방식인 듯 합니다. 다음으로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이것도 좋은 복지인데 인국공은 또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제도가 없나 보네요. 개인적으로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제도의 소개만 드리자면 회사에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사회초년생 등이 취업 후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요거는 기관별로 차이가 제법 있는데 인국공은 상을 당했을 경우 차량 지원이나 화환 지원의 내용은 있는데 위로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못 찾겠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뒤져봤는데도 안 보였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규정에서 삭제하고 공시가 필요 없는 내부 지침 같은 걸로 바꿔놨을 수도 있고 일단 공시 자료로 확인되는 건 차량 및 화환 지원뿐이었습니다. 추후에 확인이 되면 게시글로라도 보충을 해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보통 복지 포인트라고 하죠. 이거를 현금처럼 사용하곤 하는데 업종에 제한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인국공의 경우 알아보니까 기본적으로 15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근속 연수에 따라 포인트가 증가하는 듯 합니다. 많이 주긴 하네요. 네, 나름 추린다고 추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쉬우면서 자세히 전달하고 싶은 욕심도 같이 있다 보니까 계획보다 자꾸 많이 떠들게 돼요. 어쨌든 누군가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좋은 자료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